안녕하세요. 동성고 신입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통합사회 교과를 맡게 된 교사 변원주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얼굴 보면서 좀 더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수업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OT 확인 잠깐만 하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우리 OT 내용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문제가 지난주에 OT를 못한 반도 있었을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에 수업이 길지 않아서 못한 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반은 수업이 또 그때 한창 EBS가 끊겨서 제대로 못 듣고 그런 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일괄 OT 확인 출결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OT를 확인하는 과제를 여러분 여기 활동형 수업 게시판이라는 곳에 각각의 반들이 있는데요. 이 반에 이렇게 OT 과제라는 형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OT 과제 내용 아무것도 진짜 정말 별거 아니고요. 우선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진로 써주시면 되는데 생각 안 나시면 TR 프로그램 신청하실 때 쓰셨던 진로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통합사회 교과서 총 9단원이 있는데 그 책 넘겨보시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단원의 제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걸리지 않는 과제니까 모두 다 요거를 작성해 주시면 요걸로 출결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공지사항으로 갈게요. 자, 우리 오늘부터 하게 되는 수업이 바로 통합사회 예비 수업인데요. 통합사회 예비 수업은 총 선생님이 3강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역시나 이번 주에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수요일날 선거가 있어서 수요일날 시간표가 든 반은 3강을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수업이 차곡차곡 밀려서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고민한 거는 일단 2차 시와 3차 시의 내용을 조금 줄여서 그래서 이렇게 대충 1시간 안에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2시간이 들었든 3시간이 들었든 모두 다 3강을 완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4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사회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통합사회 수업에서 조금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할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시간표에는 4A, 4B 이렇게 사회 수업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어나 과학처럼 아마 그렇게 나누어져 있을 텐데요. 근데 국어나 과학은 각각 A, B 수업에 찾아서 들어가서 들었잖아요. 근데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A, B 구분을 하지 않을 거고요. A, B 구분 없이 앞에 2시간을 모두가 다 강의형으로 그리고 뒤에 1시간은 모두가 다 활동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가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등반이 있으면 A, B 무시하시고 월, 화는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아까 봤었던 요 활동형 게시판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남겨져 있는 과제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우리 앞으로 수업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울 내용은 추가 과제로 나갔었던 내용 중에서 통합적 관점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추가 과제로 제출을 했던 거는 여러분들에게 통합적 관점 중에서도 아마도 코로나를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을 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부탁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해서 오늘 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코로나를 시작하지 않고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교과서 14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교과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커피를 가지고 우리가 통합적 관점을 풀어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합적 관점을 배우기 전에 이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각각을 한번 보고 이거를 다 묶어서 통합적 관점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처럼 커피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커피에는
있어? 그러면 이 카페인은 우리에게 각성 효과를 주지. 그래서 잠을 깨게 해줘. 잠 안 자게 해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커피는 내가 알기로는 커피는 브라질,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약간 더운 지방에서 재배가 되는 것 같던데 열대 지방에서 재배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은 유난히 커피 체인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테이크아웃 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테이크아웃점들이 이렇게 많을까? 우리가 소위 테이크아웃점들을 하는 분들을 자영업자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인의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라는 것을 하나 떠올리게 되면 이렇게 각각 카페인은 뭐 의학이랑 관련된 관점, 그다음에 열대지방 이런 건 지리적 관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왜 대한민국에 많은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사회적 관점, 이렇게 각각의 관점으로 각각 따로 보면 여러 관점이 될 텐데 이걸 그냥 다 묶어서 커피는 이런 게 있어라고 합하면 그냥 통합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통합적 관점이라는 말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위해서 지금 수업을 듣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커피의 관점에서 좀 전에는 뭐 의학적 관점도 하고 지리적 관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관점을 선생님이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교과서에는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이라는 4가지 관점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어 그 자체에서 바로 딱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하지만 선생님이 각각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간적 관점이라는 것은 여기도 나오지만 현재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친 과거를 생각해보고 역사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이런 시대적 배경과 맥락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시대적 배경과 맥락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볼드체로 진하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우리가 커피가 이렇게 전 세계의 공통의 음료가 된 거에는 단순히 지금 커피가 뜬 게 아니고 커피가 뜰 수밖에 없었던 되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우리 교과서 14페이지에 보시면 뭐 6세기경에 커피가 전파가 됐는데 문제는 술을 못 마시게 하는 이슬람 국가의 특징 때문에 술이랑 비슷한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음료로서 되게 매력적인 커피가 확 뜨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사적 관점을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선생님도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커피가 확산된 배경을 보는 데는 물론 좀 전에 봤었던 이슬람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커피들이 주로 재배가 되는 곳이 과거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곳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식민지 지배가 이루어졌던 곳의 농업 생산 방식을 플랜테이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플랜테이션 방식은 굉장히 값싼 노동력을 동원해서 대량의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생각보다 원가가 되게 낮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조금 더 대중적인 음료로 소비를 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시간적 관점이 되겠지요. 자, 선생님이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커피는 이제 시기적으로 6세기에서 10세기로 오면서 왜 서양에서 커피가 대중적인 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왜 이렇게 커피가 핫할까에 대한 답도 나왔던 거예요. 뭐였죠? 맞아요. 당시에 영국은 우리가 지금도 알지만 영국은 약간 홍차? 차 문화가 되게 발달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영국이 차를 되게 비싸게 세금을 물려서 미국에 팔다 보니까 미국에서 영국의 어떤 이제 차를 그렇게 많이 비싸게 세금을 물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선언과 더불어서 커피라는 차에 대항하는 음료를 만들어냈다라는 설명도 충분히 시간적 관점에 대한 설명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공간적 관점에 대해서 볼 건데, 공간적 관점 말 그대로 그냥 공간입니다. 공간, 그렇죠? 그래서 공간적 관점은 키워드 교과서 키워드에는 장소, 영역,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장소나 영역이나 네트워크의 개념을 굳이 구별해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트워크라는 말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태어나면 그곳에서 평생 사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넓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세계화 시대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영역이 굉장히 넓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가 공간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세계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디오피아, 예멘, 멕시코,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커피가 되게 많이 재배되는 나라들이라고 해요. 딱 그림에서 보이시죠? 어디에만? 여기가 이제 적도선이겠죠. 적도에 가까운 열대지방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커피가 재배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피 벨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벨트처럼 생겼다고 해서 열대지방에 커피가 재배되는 곳을 커피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커피는 주로 저위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고 그리고 여러 유통관계를 거쳐서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를 수입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사회적 관점입니다. 사회적 관점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내가 커피를 좋아해서야 이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커피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커피가 맛있으니까 내가 커피를 마시는 거지 전혀 사회에 영향이 없어 라고 본다면 이건 사회적 관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서구식 음식 문화가 보편화되었고 그래서 서구식 음식 문화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고기라든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이 입을 씻기 위해서 조금 커피 같은 음료를 많이 선호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되면 나는 커피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서구식 문화가 바뀐 것이 나한테 영향을 줘서 그것이 곧 내가 커피를 먹는 영향으로 이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사회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이 사회적 관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옆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바로 사회 실제론이라고 불러요. 축구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팀이 엄청 잘해. 우리 팀이 엄청 잘했는데 우리 팀에 새로 들어온 신입 선수가 딱히 연봉이 엄청 높거나 그렇게 이렇게 FA에서 엄청 높은 그런 호가를 부르던 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팀에 들어오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얘가 잘해서 이 얘가 개인기가 좋아서 개인이 아닌 거죠. 개인이 아니고 얘가 잘하는 건 결국 우리 팀
우리 팀, 즉 팀이라는 사회가 이 개인에게 영향을 줘서 개인이 엄청 잘하게 되는 거야 라고 보는 관점을 우리가 사회 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점은 이러한 사회 실제론으로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네요.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 명목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 명목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가 안 중요하다는 거야. 그냥 개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이. 우리 팀이 이기는 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우리 팀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개인기가 제일 중요해라는 관점을 우리가 사회 명목론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은 여러분이 내년에 2학년 올라가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선택하시게 되면 엄청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윤리적 관점인데요. 사실 이 관점이 조금 확 와닿는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것이 그냥 팩트로 시간적으로 어떻고 공간적으로 어떻고 사회적으로 어때 이렇게 판단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생동하는 것이 정말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요즘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되게 많은 범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N번방 사건도 피해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전혀 윤리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해자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리적 관점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공감,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감수성, 평등, 존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윤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커피도 바로 이 윤리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작물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영상으로 바로 볼게요. 우리가 봤던 데가 여기부터 볼게요. 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커피 생산 소비 과정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커피가 어디서 생산되는지만 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나왔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 먹으면 4,000원, 5,000원 이렇게 커피를 주고 사 먹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 커피 원두의 원가는 1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중간에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부가가치들은 실제로 그 커피를 생산하는데 1년을 소비한 농부들에게 돌아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하나에 합해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걸 우리가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통합적 관점을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의미부터 갈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통합적 관점이란 공간, 시간, 사회, 윤리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관점들도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네 가지 관점을 정확하게 통합적 관점의 한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냐 하면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커피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커피를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과연 옳은 일일까라고 해서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항상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 관점의 의미와 필요성 부분을 여러분 교과서 18페이지에 잘 서술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이 통합적 관점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20페이지부터는 통합적 관점으로 기후 변화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간적 관점으로 기후 변화를 바라보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즉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고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도 높아졌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그건 바로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하게 화석연료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야.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의 역사적 사건,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지금의 우리의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시간적 관점이고요. 자,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봤더니 알프스 산맥,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알래스카, 그린란드 이런 곳에는 굉장히 이제 빙하가 되게 많고 추운 곳이잖아요. 근데 이 추운 곳에 빙하가 녹기 시작하네. 그리고 열대지방에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져서 투발루나 이런 섬은 잠길 것 같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각각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공간적 관점이 될 수가 있겠지요. 사회적 관점은 이러한 것들이 그냥 개인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산화탄소를 적게 생산하는 장치를 모두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도 조절을 하게 되는 제도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 제도로 인해서 옛날에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이산화탄소를 바글바글 내뿜던 사람들도 사회 제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게 되면 이것이 개인의 행동에 사회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윤리적 관점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기후가 변화가 됐으니까 솔직히 자연 환경에게는 미안한 게 맞잖아요. 근데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달시켜 온 거니까 자연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인간한테는 미안한 게 없지 않아? 이걸 왜 윤리적 관점으로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윤리적 관점을 기후변화에서 볼 때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아까 커피에서도 커피 생산에 어떻게 보면 약자, 피해자에 해당했었던 커피 원두 생산 농가를 봤듯이 이 기후변화에서도 우리가 피해자 또는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이제 막 열심히 산업혁명을 하고 그리고 생산을 늘리고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그랬던 것처럼 막 이렇게 대기가스도 막 뿜고 배기가스 뿜고 이렇게 좀 물도 오염시키고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지구는 이미 약간 이산화탄소도 너무 많고 그리고 환경오염도 되게 많이 된 상태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니까 아까 봤던 기후협약에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어지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지른 건 누구죠? 선진국이잖아요. 자기들이 다 어질러 놓고 이제부터는 어지르지 마 이제. 그러면 되게 우리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너네가 지금까지 어질러 놓고서는 왜 우리는 어지르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윤리적 관점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물리적 관점을 이미 과제를 네, 여러분도 과제를 잘 하셨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 과제를 내면서 코로나를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이따가 과제 게시판에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여러분의 내용이랑 조금 비교하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시간적 관점에서 선생님이 생각한 건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확산 추세가 조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는 시민의식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조금 시간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열심히 쓰는가, 이러한 우리가 열심히 마스크를 써서 코로나가 확산세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멀리 가지 않고요. 조금만 가볼게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우리는 얼마 전에 이미 메르스라는 이제 전염병을 겪었었고, 사실 그때는 거의 전무후무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이제 조금 많이 활성화됐었던 전염병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매년 그리고 거의 1년 내내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조금 더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메르스나 미세먼지와 같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조금 중지시킬 수 있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바로 시간적 관점이 되겠지요. 자, 공간적 관점은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양병원은 현재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년층의 나이가 들어있는 분들이 집중해 있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밀집한 바로 장소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코로나를 바라본다면 공간적 관점으로 코로나를 바라보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관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관점은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개인이 아니고 그 사회의 제도나 문화가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현재 막 코로나가 확진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초창기에 분석했었던 것이 뭐냐면,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분비물 이런 것들의 접촉, 비말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침 그리고 뭐 콧물, 눈물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분이 혹시 요분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프랑스의 마크롱 총리고, 그리고 요분은 독일의 아마 메르켈 총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볼에 뽀뽀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를 할 때 우리나라가 악수를 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저렇게 볼에 키스를 하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습이나 제도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키스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유럽에서 더 심각하더라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사회적 관점이 될 수가 있겠지요. 자, 마지막 윤리적 관점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 관점은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참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다닌 사람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마스크를 사재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이 엄청 심하게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를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사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윤리적 관점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바라본 코로나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었고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활동형 게시판으로 가셔서 방학 추가 과제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현재 방학 추가 게시판을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차 시과제 코로나를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댓글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관점 중에서 4가지를 다 써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혹시 댓글이 500자 제한이라 모자라거나 아니면 본인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빼고 쓸 수도 있을 테니까 2가지 이상만 작성해 주시면 출석한 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